병원비 정산서 속 이상한 항목.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정산서를 받아들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3주 입원하셨어요. 뇌경색으로 응급실 통해서 들어오셨고 중환자실 거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 거였어요. 치료비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산서 총액이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항목별로 들여다봤어요. 입원료, 처치료, 약제비, 검사비.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맨 아래쪽에 선택 진료비랑 특실 이용료가 찍혀 있었어요. 선택 진료비가 180만 원이었고 특실 이용료가 3주치로 420만 원이었어요. 아버지는 특실에 안 계셨어요. 제가 매일 면회 갔거든요. 6인실이었어요. 처음 입원하실 때도 중간에도 퇴원하시기 전날도 6인실이었어요. 특실을 쓰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선택 진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정 교수님을 지정해서 진료받으시는 그거잖아요. 저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었어요. 원무과 직원한테 바로 물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보호자 동의로 처리됐다고 했어요. 서류에 보호자 서명이 있다고요. 보호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아드님이라고 했어요. 저는 딸이에요. 아들이 따로 있어요. 오빠 민혁이요. 그 자리에서 민혁이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아버지 입원 중에 특실이랑 선택 진료 신청했어요? 오빠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데 계시면 좋겠어서 그냥 해드렸다고. 근데 아버지는 특실에 안 계셨잖아요. 오빠가 말을 흐렸어요. 신청은 했는데 자리가 없었나 보다고. 그럼 취소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병원이 알아서 처리했겠지 하고 끊었어요. 저는 원무과에 다시 들어갔어요. 특실 신청 후 실제로 특실을 이용한 기록이 있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확인해보겠다고 했어요. 한참 기다리다가 나온 말이 신청은 됐는데 실제 배정 기록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금이 왜 나왔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더 난처해지면서 담당자한테 연결해주겠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와서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처리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정산 취소를 해주겠다고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선택 진료비 180만 원도 물었어요. 실제로 선택 진료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냐고. 담당자가 진료 기록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선택 진료 교수 회진 기록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환불이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담당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와서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안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아버지 퇴원 정산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결국 그날 600만 원 전액이 정산 취소됐어요. 집에 와서 오빠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특실이랑 선택 진료비 600만 원 전액 환불됐다고, 실제로 이용한 기록이 없어서 그렇다고. 오빠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이상했어요. 저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어요. 오빠가 그 신청을 왜 했을까? 자리가 없어서 못 쓰게 된 건데 취소를 안 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취소할 생각이 없었을까? 다음날 아버지 건강보험 앱을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잘 못 쓰셔서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고 있거든요. 진료비 납부 내역을 봤는데 이번 입원건 말고 다른 내역들이 있었어요. 6개월 전 입원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허리 수술로 2주 입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때도 선택 진료비가 찍혀 있었어요. 140만 원이요. 저는 그 당시를 떠올려 봤어요. 그 입원 때는 제가 지방 출장 중이었어요. 오빠가 주 보호자로 있었어요. 저는 주말에만 올라와서 면회했고 수납이나 서류는 오빠가 다 처리했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했어요. 6개월 전 입원건 선택 진료비, 실제 선택 진료교수 진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해당 기간 선택 진료교수 회진 기록 없음이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번엔 혼자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처음엔 설마 했어요. 민혁이가 왜 그러겠냐고. 근데 제가 서류를 보여드리니까 아무 말씀을 못 하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오빠를 부르셨어요. 셋이 앉았어요. 아버지가 직접 물으셨어요. 병원비를 어떻게 처리한 거냐고. 오빠가 처음엔 자기도 몰랐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알아서 청구한 거라고.
그러다 아버지가 건강보험공단 확인서를 내미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결국 나온 말이 돈이 좀 급했다고 했어요. 신청해 놓으면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실손보험이요. 아버지 실손보험에서 선택진료비랑 특실 이용료는 보장이 되거든요. 병원 정산서에 찍혀 있으면 실제로 이용을 안 해도 서류상으로는 청구가 되는 거예요. 보험 사기였어요. 아버지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그러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한테. 저는 아버지한테 결정권을 드렸어요. 제가 나서면 오빠가 보험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전에 잦은 신고를 하면 감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아버지가 오빠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보험사에 신고해라. 오빠가 잦은 신고를 했어요. 보험사에서 부당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고 향후 보험 가입 제한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형사처벌은 잦은 신고와 전액 반환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어요. 아버지가 그 이후로 오빠한테 병원 관련 일을 일절 맡기지 않으세요. 보험액 관리도 제가 해요. 수납 서류도 제가 직접 확인해요. 오빠가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아직은 할 말이 없어요. 정산서 한 장을 그냥 넘겼으면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귀찮아도 영수증 보세요. 항목 하나하나 다요. 작은 숫자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